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드디어 터프 17인치 모델을 리뷰를 합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실제로 17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입고가 좀 많이 늦었어요. 이게 FA50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출시가 됐고, 70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GTX 1650ti를 가지고 있는 FA706ii 모델 같은 경우 조금 일찍 들어왔고, 아직까지 이제 1660ti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입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중순쯤 되어야 실물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그 모델은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터프 17인치 모델을 보여드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15인치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은 TUF A17 FA706ii H7021 모델입니다. 이 제품 정확한 스펙부터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은 터프 FA706ii H7021 모델입니다. CPU는 라이젠 R5 4600H에 메모리는 DDR4 8GB 3200 제품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추가 장착할 수 있는 여분의 슬롯이 제공됩니다. 그래픽카드는 GDDR6 4GB의 메모리를 가진 GTX 1650ti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SSD는 NVMe 512GB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으며 2.5인치 추가 슬롯 1개를 지원합니다. 모니터는 17.3인치 NTSC 45% 밝기 250N의 광시야각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48W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무게는 2.6kg입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06만 9천원입니다. 사양에서 보신 것처럼 CPU는 R5 4600H가 들어가 있고 그래픽카드는 GTX 1650ti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FA506ii와 사실 베이스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품 스크린 사이즈가 더 크고 전반적으로 크기가 더 크죠. 그래서 많이들 비교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내부에 쿨러라든지 히트파이프의 차이가 많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걸 좀 비교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해 하신 분이 15인치는 144Hz 패널을 가지고 있고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120Hz 패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2019년도 말경에 영상을 올릴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15인치든 17인치든 120Hz 패널을 가진 제품이면 이유불문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120Hz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거의 밝기가 200니트짜리였습니다. 200에서 220니트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밝기도 어둡고 NTSC 45%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패널이 색감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패널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조금 불편할 부분이 있겠다 해서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밝기가 250니트 패널이지만 실제 측정을 해보면 280니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밝고, 그리고 G14 같은 경우도 120Hz 패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제품은 NTSC 72% 패널이고 굉장히 또 스펙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20Hz를 피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영상이 올린 지가 6개월에서 한 8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게 옛날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기술 발전이 빠르기는 빠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쿨러랑 메인보드에 대한 부분, 히트파이프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죠. FA506과 FA706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을 보시면 이 사진이 FA506이고요. 이 사진이 FA706입니다. FA506은 중앙에 나사를 조립하도록 되어 있고 FA706은 그 나사 부분이 약간 옆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FA506의 내부 사진입니다. 빈 공간 없이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FA706은 그래픽카드 쿨러 쪽이 옆으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히트파이프도 더 길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메인보드 부분은 FA506과 706이 동일한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A506에 조립된 부분과 FA706에 조립된 부분을 보시면 여기 쿨러 조립부에 마킹된 부분이 딱 이만큼 옆으로 넓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품의 사양이 같고 사이즈만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A706ii도 GTX 1650ti가 장착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48W가 장착이 되며 2.5인치 확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A506ii와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펌웨어가 약간 다르고 이제 바디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히트파이프를 조금 더 길게 빼서 쿨러를 멀리 빼놨죠. 아까 메인보드에 마킹되어 있는 그 부분도 보시면 실제로 동일한 메인보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쿨러 위치가 그렇게 딱 이제 마킹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히트파이프랑 쿨러가 멀리 가서 조금 더 발열의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제품이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덜한지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시네벤치랑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항상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면서 온도 그래프도 아머리 크리에이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는 바로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는 3182점으로 동일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봤을 때 아주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R5 4600H에 메모리 8기가가 장착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동일 사양에 16기가가 장착이 된 FA506II HN195의 3264점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를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하면 동일하게 3200점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인텔의 9세대 i7 9750H보다도 약간 높은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R5 4600H라는 CPU의 가격대 성능비가 정말 대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피직스 점수를 보게 되면 메모리가 8기가 싱글이라서 동일 사양에 16기가 메모리가 장착이 된 FA506 II HN195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i7 9750H에 16기가가 장착이 된 G731GU EV010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데모 테스트 시에는 CPU 온도 63도에서 67도 사이의 온도를 기록했고요. 그래픽 테스트 1과 2를 테스트할 때도 순간 최고 온도는 72도와 75도로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CPU 테스트인 피직스 테스트에서는 순간 최고 온도 91도까지 기록을 했지만 스로틀링이 전혀 걸리지 않고 최고 클럭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컴바인 테스트에서도 CPU 최고 온도는 73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650 Ti니까 아무래도 발열이 거의 없는 편이었고 최고 온도는 65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 안정적인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키보드 외부 온도를 측정해 보더라도 CPU의 최고 온도가 순간 91도까지 찍었던 순간인 피직스 테스트에서도 키보드 외부 온도는 42도를 전혀 넘지 않아서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열감은 전혀 없는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파이어 스트라이크랑 이제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CPU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8기가나 16기가나 큰 차이가 없이 뭐 성능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이제 8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6기가랑 좀 많이 다른가? 그러면 뭐 저번에 제가 테스트했던 오버워치랑 이런 걸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새로 나온 게임이죠. 발로란트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테스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옵션은 건드리지 않은 프리셋 값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버워치의 경우 맵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전투가 없는 상황에서는 115에서 145프레임까지 잘 나오는 편이었고 전투가 치열하고 격돌 중인 상황에서는 80프레임 이하로도 순간순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메모리를 16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하면 아무래도 게임의 프레임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로란트의 경우는 오버워치보다는 아무래도 옵션이 낮은 편이니까 전반적으로 프레임은 잘 나오는 편이었고요. 전투 전에는 155에서 170프레임 정도까지 잘 나왔고요. 캐릭터가 많아지고 전투 중인 상황에서는 약간은 프레임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110프레임은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하시면은 이 금액대의 성능이 굉장히 좋고 뭐 가성비가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7인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만원대를 조금 넘어갑니다. 제가 15인치를 말씀드렸을 때는 99만 9천원이라서 이게 진짜 가성비가 깡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7인치 사이즈를 가진 제품 중에서
뭐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제품 중에서는 아마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구매 링크는 제가 하단에 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받을 거니까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